네, 다시 포토샵으로 돌아와서 포토샵에서 PNG 파일을 여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렌더링 했던 이미지 PNG 파일을 여시면 백그라운드 없는 렌더링 이미지가 나오죠. 우선 하늘부터 합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이미지 여시고요. sky.jpg 이걸 뒷배경으로 할 겁니다. 이 하늘 이미지를 입히면서 시작을 할 텐데 하늘이 굉장히 분위기를 많이 좌우합니다. 그래서 멋있는 하늘을 하면 렌더링이 멋있어 보입니다. 물론 심플하게 할 수도 있지만 렌더링의 퀄리티나 분위기를 더 살리고 싶다면 하늘 소스 같은 것을 살리면 굉장히 좋습니다. 보면 하늘, 스카이, 구글에서 스카이를 해도 쫙 나오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것을 가져오시면 됩니다. 자, 이제 렌더링도 시간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저녁 시간에는 저녁 시간에 조금 더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 저녁에 야간, 밤을 주는 게 필요하다면 그러면 밤하늘을 구하면 되겠죠. 혹은 노을진 오후면 노을진 오후에 그런 맞는 것을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소스를 용도에 따라서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스카이 이미지 구글에서 저도 찾은 겁니다. 이걸 합성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맞는 것을 검색해서 넣으세요. 자, 이렇게 하나하나 클릭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작업 속도를 줄이기 위해서는 많이 쓰는 명령어에 대한 단축키는 좋죠. 컨트롤 A 전체 선택되고 컨트롤 A 그 컨트롤 C 카피를 하고 여기에 컨트롤 V 하면은 새 레이어가 이렇게 뜨죠. 얘를 일단 뒤로 빼주고 이렇게 무브로 올려주면 됩니다. 옮겨주면 됩니다. 그리고 크기를 늘려줘야 되겠죠. 이미지에서 에디트에서 트랜스폼 스케일로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컨트롤 T 하면은 바로 이렇게 컨트롤 T를 하면 이렇게 버튼이 생깁니다. Shift를 누르면 비율에 맞게 이렇게 됩니다. 하늘을 약간 변형이 가능한 형태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늘은 뭐 Shift 키를 쓸 필요가 없지만 사람은 이렇게 찌그러지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Shift를 눌러서 해야 됩니다. 자, 구한 사진 이미지가 뒤에 파크를 넣어주기로 했는데 그냥 자연스럽죠 아주. 지금 수풀이 들어가면은 뒤에 지금 산들이 보이는데 산이 없어지면서 자연스럽게 되겠죠. 이렇게 늘렸다 줄였다를 하시면서 어색하지 않고 맞게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어플라이 하면 되죠. 됐죠? 뒤에 백그라운드 스케일이랑 이게 어색하지가 않죠? 적절하게 맞춰진 겁니다. 이 정도면. 자, 그러면은 컬러 톤을 좀 조정을 해볼까요? 컬러 톤을 어떻게 조정을 하냐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바꾸는 방법이 이게 채도나 명도를 통해서도 바꿀 수도 있고 색상을 조절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레벨 조정하는 방법을 좀 씁니다. 레벨로 쓰는 방법은
일단 해볼까요? 레벨은 여기서 위에 바에서 이미지 어드저스먼트 레벨 이게 있죠. 왔다 갔다 하면은 이게 이거 레벨은 컨트롤 L이 이렇게 단축키입니다. 컨트롤 L 하면은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조절을 해주면 되겠죠. 근데 여기도 똑같은 게 있죠. 레벨 있죠. 여기도 무슨 차이냐면은 이게 아까 했을 때 그냥 창이 나오죠. 여기서는 뭔가 레이어 창에 뭔가 하나가 추가가 됐죠. 이 레이어에만 작업되는 게 아니라 이 레이어 외에 새로운 레이어가 생성이 돼서 이건 뭐냐면은 아예 이 레이어 자체가 이 전체를 덮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컨트롤 L을 했을 때는 레이어 1만 됐던 반면 지금 위에서 이 오른쪽에 있는 데서 클릭을 하면은 이게 전체에 다 적용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하위 레벨에 대해서 다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레벨 적용이 되고 싶지 않다. 그러면은 이거보다 위로 올리면 되겠죠. 버튼을 눌러서 나오는 레벨은 이게 하나의 레이어로 형성이 된다. 그 하나의 레이어는 그 밑에 레이어들에게 다 적용이 된다. 이런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레벨이 밑으로 간다. 좀 바꿔볼게요. 전체가 바뀌었죠, 지금은. 근데 이게 밑으로 하면은 뒤에 하늘만 레이어 1만 되겠죠. 네, 밑에 있는 레이어만 바뀌는 거죠, 지금. 네, 위로 올리면은 그 아래에 있는 레이어 0과 1이 다 바뀐다. 이게 예전에는 없던 기능인데 새 버전이 되면서 생겼습니다. 편리하죠? 예, 적절하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색을 조정을 해줄 건데 여기다가 저걸 하지 마시고 하나를 복사를 합시다. 그래서 기존의 거는 잠궈 놓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색상을 조금씩 바꿔주고 이미지를 조금씩 바꿔주는데 하늘뿐만 아니라 작업을 하다 보면은 똑같은 레이어를 가지고 여러 개를 복사를 해서 쓸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원본은 키핑을 해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사를 해서 그걸 활용해서 이미지를 쓰는 겁니다. 그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중요한 이미지들은 복사를 해놓고 이렇게 특히 렌더링을 할 원본은 최초에 불러온 이미지는 항상 이렇게 저장을 따로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다 됐죠? 네. 지금 둘 다 카피를 해놨고요. 안 보이게 해놨죠? 하늘 조정만 해보겠습니다. 레이어 선택된 상태에서 컨트롤 L을 누르면 레벨이 나오죠? 물론 이미지에서 어드저스먼트 들어가면은 레벨이 선택이 됩니다. 여기서 들어가서 하늘 레벨을 조금 이렇게 너무 원색적이라서 너무 파래서 조금 부드럽게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하면은 이게 조절이 됩니다. 그죠? 오케이 하면 아까보다 훨씬 밝은 톤이 됐죠? 밝게 변했죠? 그리고 원본도 좀 바꿔줄게요. 원본도 컨트롤 L 해가지고 만약에 여기 두 개를 일괄적으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은 위에
add on adjustment 해가지고 하면 되겠죠. 근데 저는 레이어 하나하나를 바꿔주겠습니다. 컨트롤 L 해서 레벨 창을 오픈하고 마찬가지로 약간씩 조절을 할게요. 자, 색깔 톤을 조금씩 이렇게 조절을 하겠습니다. 뒤에 하늘 배경과 너무 어색하지 않게. 자,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어떻게 변했냐? 원본보다 약간 밝게, 좀 더 밝게, 그리고 약간 조금 더 선명하게, 전체적으로 톤이 밝아졌죠? 자, 이렇게 해서 기본 화면의 기본 구도가 만들어졌죠. 자, 우리가 지금은 방금은 레벨 조정을 해서 컬러 톤을 바꿔봤는데 그 외에 바꿔줄 수 있는 명도, 채도 이런 것을 바꿔줄 수 있는 것을 해볼게요. 자, 여기서 조금 더 채도를 낮게 해주고 싶다. 그럼 Hue Saturation 들어가면 됩니다. 이것도 Adjustment에서 레벨 밑에 위에 아니면은 밑에 Ctrl U 있죠? 네. Ctrl U 창이 나오죠? 여기서 조금 더 변형을 시켜볼까요? 이게 컬러 톤이 변하죠? Hue는 컬러 톤이 변하는 겁니다. 그리고 Saturation이 채도를 조정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조금 더 흑백에 가깝게 이렇게 조절을 해보세요. 채도가 차이가 나죠? 채도가 너무 높으면은 좀 색깔이 약간 싼 티가 납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그리고 아니면 브라이트니스에서 브라이트니스와 컨트라스트를 조절을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컨트라스트 주니까 조금 더 청명한 느낌이 들죠? 컨트라스트 좀 주니까 브라이트니스와 컨트라스트만 줘도 이렇게 많이 바뀝니다. 이 세 가지 레벨 조정, 휴, 세츄레이션 그리고 브라이트니스 세 개를 주면은 많이 바꿀 수가 있습니다. 휴, 세츄레이션, 레벨, 브라이트니스, 컨트라스트 세 개를 잘 써주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리면 지금 어저스먼트를 가지고 했잖아요. 그죠? 이걸 가지고 있는데 brightness, level, hue, saturation 이 세 가지를 세 개를 하면은 컬러 톤을 완벽하게 한다. 아니면은 새로 레이어를 만들어서 레이어 생성 있죠? 밑에 네모 하면은 레이어가 생성이 됩니다. 레이어가 하나가 생성이 됐죠? 이걸 끌어서 밑으로 하셔도 카피가 됩니다. 여기에 그라데이션 툴, 그라데이션 있죠? 툴바에서 보면은 이게 페인트 버킷이 뜰 수도 있고 그레디언트도 있는데 나중에 안 보인다 그러면 하나씩 눌러보세요. 그레디언트가 안 보인다 그러면은 하나씩 눌러보시면은 나옵니다. 그레디언트 하고 그리고 얘를 약간 밑에 이 부분은 약간 면 두께 같은 걸 해보고 싶다. 여기 전방색, 후방색이 이렇게 왼쪽에 이렇게 있는데 전방색을 약간 초록색 계열로 바꿔주고 뒤에는 배경색은 흰색 말고 뭐 흰색으로 합시다. 그럼 그레디언트 툴에서
이게 옵션이 생성이 되죠. 여기는 전방, 후방 색깔이 각각 되고, 여기는 전방 색깔은 나오고, 후방 색깔은 그냥 투명이에요. 투명 레이어로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이렇게 쭉 드래그를 해주세요. 쭉 드래그. 쭉. 얘를 뒤로 이렇게 해주면 하늘 이미지에만 이렇게 적용이 되겠죠. 이거를 위에 버튼을 누르면은 이게 필터입니다. 필터 효과를 주는 건데 여기에만 적용을 시켜야 합니다. 지금 다른 건 다 노멀로 되어 있는데 이 그레디언트 한 거에만 이거 여기서 한번 써봅시다. 이게 클릭된 상태에서 방향키 그 마우스 가운데 버튼을 이렇게 쭉 이렇게 드래그를 해줘도 하나하나가 됩니다. 근데 시간이 걸리니까 한번 클릭해서 선택을 해서 쭉쭉쭉쭉 내려가죠. 다큰 컬러번 그죠? 이런 느낌 라이트 컬러 한 번에 이렇게 색깔 톤을 바꿔줄 수 있죠. 이렇게 하면 이런 식으로 바꿔줄 수가 있죠. 쭉쭉쭉 내려다가다 보면은 이게 원하는 느낌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걸로 써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지금 클릭된 상태에서 방향키만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른 필터가 선택이 계속 됩니다. 자, 여기 파크 이미지에 맞는 색상으로 이렇게 소프트 라이트가 적당하네요. 지금 그죠? 다른 건 별로죠? 방향키를 눌러서 한번 해보세요. 아래 위로 하면서 그리고 얘 자체도 톤을 좀 조절해 볼게요. 컨트롤 L을 해서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면은 뒤에 톤이 조정이 되죠?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자연스럽게 얘를 빼니까 약간 컬러 톤이 많이 달라졌죠? 지금 이걸 빼면 원본이 나오니까 적당하죠? 지금 약간 초록색 평원 같은 느낌이 되죠? 이게 잘 쓰면은 굉장히 좋은 그레디언트를 이렇게 중간중간에 입히는 게 잘 쓰면은 굉장히 많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지금 이미지가 좀 잘렸는데 부자연스러웠는데 그러면은 이거를 뒷배경에서 선택을 하고 약간 느려줄까요? 아래 부분만 선택을 해서 실렉트 툴에서 렉탱글 툴로 해서 아니면은 단축키 M을 누르면 선택 렉탱글 툴이 나오죠. 이 부분만 선택을 해서 얘를 트랜스폼 뭐라고 했습니까? 트랜스폼 스케일 혹은 컨트롤 T라고 했죠. 컨트롤 T를 하면 얘 부분만 늘려줄 수가 있죠. 그러면은 지금 어플라이를 하면은 자연스럽게 됐죠. 이게 약간 꼼수인데 여기에 지금 빈 부분이 있으니까 이 레이어에서 일부분만 이렇게 늘려버린 겁니다. 나무를 이렇게 심어주면은 훨씬 더 자연스럽게 되겠죠. 이제 인물을 한번 넣어 볼게요. 인물 렌더링을 할 때 스케일감을 확인하면서 하기 위해서 인물부터 놓고 시작하는 게 편합니다.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소스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게 부족할 때는 구글 같은 데서 소스를 가져와서 사용할 수도 있겠죠? 인물은 아까 하늘 얘기했던 것처럼 하늘을 잘 넣으면 렌더링이 전체적으로 멋있어진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인물은 더 심합니다. 인물도 어떤 인물을 넣느냐에 따라서 렌더링의 분위기가 아주 많이 달라집니다. 모델 같은 사람이 들어가 있으면은 그래서 굉장히
뭐랄까 세련된 느낌이 나죠. 모델 같은 사람. 근데 되게 후진 사람이 들어간다. 그러면 후져지겠죠, 좀. 그런데 그런 거는 렌더링의 경우가 설계 컨셉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설계가 만약에 동네 거주민 위주의 공간을 설계한 거다. 그러면 주민이 활동하는 인물들을 넣으면 되죠. 그죠? 그게 아니면 관광지라면 관광객 인물의 느낌을 넣으면 되겠죠. 그렇게 인물을 막 넣는 게 아니라 그런 컨셉에 맞게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활동에 맞게, 사람들이 하는 활동에 맞게 넣으시면 됩니다. 인물을 넣어보면은, 봅시다. 인물을 두 가지, 몇 가지 넣어볼게요. 일단, 이건 지금 제공을 해드릴 겁니다. 여기서 people 1을 한번 넣어볼게요. 여기 이 사람 넣어볼까요? 네, 이렇게 빈자리에다가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은 창이 하나 생깁니다. 여러분들이 필요한 부분이 사람 부분만 있죠?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이게 JPEG 파일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이미지로 되어 있어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이 뒤에 배경을 지워주고 그래서 얘만 선택을 해서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하면은 갖다 붙일 수가 있겠죠? 일단 그런 방법을 해볼게요. 일단 얘를 하나를 복사를 하세요. 밑으로 드래그를 해서 생성 패턴에 갖다 대면은 복사가 되죠. 그죠? 왜냐면 백그라운드가 잠겨 있기 때문에 복사를 해줘야 됩니다. 여기서 왼쪽에서 가장 쉬운 방법은 마술봉이에요. 매직 원트 툴 여기 클릭을 하시면 매직 원트 툴을 선택할 수 있죠. 클릭을 하면은 비슷한 색깔들이 선택이 됩니다. 근데 보면 지금 여기가 이 부분이 색깔이 비슷하다 보니까 같이 선택이 됐죠. 이거는 위에 톨러런스를 조절하면은 지금은 32인데 만약에 얘를 좀 줄여주면은 20 정도로 줄여두면은 허용되는 범위가 더 좁아지기 때문에 이게 선택된 부분이 훨씬 작아졌죠. 이쪽이 선택이 안 됐죠. 아까는 선택이 됐었는데 그런 차이가 있어요. 옵션을 조금씩 조절을 해보시면은 오른쪽 부분은 어쩔 수가 없어요. D랑 너무 비슷하기 때문에 select 툴로 고정을 해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지금 빼주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이 부분만 빼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얘를 딜릿을 해볼까요? 딜릿 버튼을 눌러보세요. 확인이 안 되죠? 아래 똑같은 레이어가 들어있기 때문에 확인이 안 되니까 중간 레이어를 색깔을 넣어봅시다. 버킷을 이렇게 다 보이게 노란색으로 해서 대비되게 자 선택이 됐죠? 좀 잘렸는데 이런 부분들은 다 신경 써서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가방 사이에 공간도 여기가 지금 선택이 안 됐기 때문에 인물 레이어로 다시 해주고 여기서 마술봉으로 다시 이쪽 부분만 선택해서 없애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됩니다. JPEG은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을 이렇게 딜릿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컨트롤 A, 컨트롤 C 카피를 했죠. 지금 인물이 들어가 있는 레이어 이걸 선택을 한 상태에서 컨트롤 A, 컨트롤 C 하고 여기 와서 컨트롤 V 하면은 이게 레이어만 오겠죠. 이런 방법이 있고 또 하나의 방법은 일단 하나 갖다 붙여 놓읍시다. 또 하나의 방법은 처음 파일로 다시 가봅시다. 컬러 레인지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select 하는 방법이 쭉 나오는데 컬러 레인지를 확인을 해주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 지금 노란색 퍼지네스 0으로 선택되어 있을 때 노란 부분을 선택을 하면 얘만 선택이 돼요. 여기를 선택하면 클릭을 하면은 같은 색깔 부분이 선택이 됩니다. 퍼지네스를 0으로 해주고 단색은 이러면 다 선택이 됩니다. 오케이 하면은 지금 노란 부분만 선택이 됐죠. 이건 좀 더 편리하죠. 아까는 요런 데를 다 해줬어야 됐는데 그럴 필요가 없이 뒤에가 단색으로 되어 있으면은 그것만 하면 되겠죠. 근데 이것도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테두리가 약간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테두리가 얼핏 보면 안 보이지만 이게 한 번씩 보면 인물들 테두리가 한 번씩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세하게 선택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한 번에 근데 선택돼서 편리하긴 한데 미세한 부분들에서 찌꺼기들이 같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컬러 레인지에서 이런 선택하는 방법도 있다는 것만 알아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불러왔습니다. 얘는 일단 너무 크죠. 사이즈를 줄여야 됩니다. 트랜스폼 스케일 해도 되고 아니면 컨트롤 T 하면은 조절을 할 수가 있죠. 조금씩 줄여야 되겠죠. 시프트를 누르고 그리고 이렇게 좀 조절을 할게요. 자연스럽게. 이게 한 3m 정도 되죠.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사람을 넣어줘야 되겠죠. 자, 이 정도면 된 것 같은데 선택 툴 하면은 어플라이가 나오죠. 어플라이를 하면 됩니다. 됐죠? 렌더링은 자기의 취향대로 하는 건데 얘를 그냥 냅둘 수도 있고 조금 더 자연스럽게 해주고 싶다. 너무 인물이 너무 튀는 것 같다 이러면은 이 레이어에서 투명도거든요. 오페시티 이거를 한 80 정도로 주면 좀 더 색깔이 죽으면서 뒤에 배경에 묻히는 효과가 납니다. 아니면 너무 죽었다. 그럼 90 정도 하면은 좀 더 자연스럽죠? 얘도 마찬가지로 레벨 조정을 해서 조금 더 색상이나 이런 걸 조절을 해줄 수가 있어요. 자, 사람 레이어가 선택된 상태에서 컨트롤 L을 누르면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색상을 약간씩 조절할 수 있습니다. 구글에서 가져오면은 약간 햇빛 받는 느낌이 나죠. 이렇게 하면 이게 하다 보면 컨트라스트가 너무 강조가 되면 채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걸 세츄레이션 채도를 조금 더 낮춰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레벨 조정을 하고 나서는 세츄레이션을 약간 조절을 하는 게 좋아요. 컨트롤 U 하면 휴 앤 세츄레이션이 나오죠. 아니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레이어에서 아니 이미지에서 어저스먼트에서 휴 세츄레이션이 있죠. 똑같습니다. 이건 컨트롤 U를 하는 거랑 이게 똑같아요. 그래서 세츄레이션이 좀 높아져서 약간 낮춰줄게요. 섀도우를 약간 낮췄어요. 사람이 들어갔죠? 사람이 들어가면 다음에는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그림자가 들어가야 되겠죠? 네? 그림자가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림자를 넣어 보겠습니다. 그림자는 쉽습니다. 그림자는 얘를 복사를 해요. 사람 레이어를 복사를 하고 얘를 하나는 그림자로 만들어 줘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컨트롤 U 불러서 창 열어주고 아예 라이트네스를 까맣게 하면 되죠. 깜장색으로 변해버리죠. 이러면 OK 하고 이게 두 개의 레이어가 있는 거죠. 하나는 까만 거, 하나는 사람 레이어. 까만 레이어를 가지고 트랜스폼을 시켜주면 됩니다. 컨트롤 T 하면 나오죠. 여기서
이렇게 하고 조금 근데 컨트롤 T 하면은 위 아래 양옆밖에 안 되기 때문에 트랜스폼으로는 안 돼요. 이게 그램지 방향에 맞게 맞춰져야겠죠. 이거는 트랜스폼에 들어가면은 디스톨트라는 게 있어요. Edit, Transform, Distort 하면은 이게 완전히 왜곡시킬 수가 있어요. 이렇게 방향을 맞춰주세요. 발에 맞게 약간씩 맞게 맞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죠? 어플라이 됐죠? 자, 그림자가 위로 있으니까 밑으로 드래그를 해서 사람 밑으로 가게 하면은 그림자가 진짜 되겠죠. 자, 그리고 투명도 조절을 통해서 한 20 정도를 줄까요? 20 정도로 주면은 완전 자연스러워졌죠. 나머지 사람들도 다 비슷한 방식으로 해주면 됩니다. 그죠? 자, 이번에는 다른 인물을 한번 넣어 볼게요. 이번에는 다른 포맷의 인물입니다. 여러분들이 인물 소스를 찾다 보면은 포토샵 소스를 찾다 보면 어떨 때는 TIFF 파일이 찾아지기도 하고 어떨 때는 JPEG, BMP 파일들이 찾아지기도 합니다. 자, TIFF 파일이 만약에 찾아졌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 한번 봅시다. 자, TIFF 파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미지 상에서는 여기서는 퓨리뷰에서는 흰색으로 보이는데 여기서는 까만색으로 보이죠. 이게 채널을 확인을 해보면은 알파 1 선택을 하고 레이어 말고 채널 있죠. TIFF 파일에서는 RGB, 레드, 그린, 블루, 알파 1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파 채널에서 얘를 선택을 해요. 툴로 그죠? 매직 툴로 선택을 해요. 다음에 다시 RGB로 돌아가서 얘를 컨트롤 선택된 거죠. 여기서 컨트롤 C 하고 작업창으로 돌아서 컨트롤 V를 갖다 붙여주면은 쉽죠. 다 들어왔죠. 또 한 가지 방법은 얘를 select 로드 실렉션이 있어요. 여기에서 알파 1 채널 알파 1 채널 여기서 선택됐던 거 알파 1 이걸 한 번에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창을 통해서도 할 수 있지만 똑같은 방식입니다. 오케이 하면은 똑같죠? 네, 인물만 선택이 됐죠? 컨트롤 C 해서 컨트롤 V를 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게 파일마다 조금씩 저장되는 형식이 달라요. 자, 이렇게 선택을 했고요. 이렇게 해서 얘도 마찬가지로 아까 같은 똑같은 과정을 하면 되겠죠. 사이즈를 조정을 해주고 그죠? 그림자를 넣어주면 되겠죠. 컨트롤 T 사이즈를 조절을 어느 정도로 비슷하게 좀 더 좀 더 뒤에 가려면은 좀 더 작아야 되겠죠? 어플라이. 우리 이게 렌더링에서 어디 있었죠? 좀 더 앞으로 나와야 되겠네요. 그럼 좀 더 앞으로 나오고 너무 가운데 있어서 좀 더 위치를 조정을 하고 그리고 컨트롤 T를 해서 좀 늘려줘야 되겠죠? 좀 더 조절을 했습니다. 자, 됐죠? 레이어로 돌아가시면은 마찬가지로 똑같죠? 그림자 만들어야 되겠죠? 그림자 전에 90 정도로 40은 투명인간 되죠. 90 정도 해서 이렇게 여기서 레이어를 복사를 똑같이 하고 카피된 거를 Hue and Saturation 컨트롤 U 눌러서
휴엔 세츄레이션 창에서 라이트네스 마이너스 100으로 해주고 이거를 디스톨트로 하면 되겠죠. 똑같이 납작하게 그림자 방향은 맞춰줘야 되겠죠. 그죠? 안 그러면 너무 합성한 티가 납니다. 이렇게 디스톨트를 넣어주고 그림자에 대해서 순서 바꿔주고 밑으로 깔아주고 얘를 그림자 20 일괄적으로 투명도를 20으로 정해주세요. 그림자는 다른 데서 15로 했다. 그럼 15로 해주셔야 되고 다른 데서 20으로 했다. 그럼 20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래서 보면은 여기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데 여기는 좀 어색하니까 얘는 좀 잘라줘 버릴까요? 얘는 좀 잘라줘 봅시다. 이렇게 레이어 선택된 상태에서 이렇게 이게 그림자 하나하나까지 하는 거는 너무 잘 보일 경우에는 이렇게 크게 하는데 아이고 크게 중요하지 않다 멀리 보인다 그러면 이 정도까지 디테일하게 해줄 필요 없어요. 안 보입니다. 어차피 여기는 바로 앞에 보이는 위치이기 때문에 좀 조정해줬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하나 인물을 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사람 몇 가지를 추가를 좀 할게요. 조깅하는 사람 넣어봅시다. 얘는 PSD 파일로 다 잘라져 있는 파일이기 때문에 이런 게 제일 좋죠, 사실은. 예, 제일 쉽습니다. 컨트롤 A, 컨트롤 C 해서 바로 갖다 붙이면 됩니다, 이런 거. 예, 이런 파일이 제일 작업이 쉽죠. 컨트롤 T로 이렇게 방향이나 이런 거 조절해 주고요. 약간 방향키로 이렇게 조절을 해도 됩니다. 방향키로 왔다 갔다 하면서. 사이즈를 좀 더 현실에 맞게 조절을 해주고요. 좀 앞으로 가야 되겠네요. 이거를 무브를 하면 되죠. 맨 위로 해서 무브를 좀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앞으로 왔으니까 좀 더 크게 돼야 되죠. 컨트롤 T로 조금 크게 하시면 됩니다. 자, 약간씩 방향키를 이용해서 이렇게 조절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죠? 또 투명도 조절해야 되겠죠. 90 조절을 하고요. 마찬가지 방식으로 라이트네스를 마이너스 100으로 하면은 그림자가 생기고 이걸 edit, transform, distort 해서 이렇게 그림자 방향을 맞춰주면 되겠죠. 그리고 투명도 20으로 적고 그죠? 그리고 이걸 밑으로 해줘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 사람이 너무 근데 여기가 땡볕인데 완전 땡볕인데 너무 밝으니까 너무 어두우니까 컨트롤 L 해서 이런 식으로 브라이트네스를 조절을 해주세요. 아니고 그냥 브라이트네스를 바로 가도 되고요. 그거는 그리고 세츄레이션 너무 강해졌으니까 컨트롤 U 하고 휴엔 세츄레이션을 조금 맞춰볼게요. 레벨 조정하고 나서 세츄레이션 조정하라고 그랬죠? 이러면은 됐습니다. 일단 바이시클 불러볼까요? 이거를 이 창으로 바로 하지 마시고 이렇게 빈대로 해주세요. 빈대로 빈 곳으로 해야 됩니다. 모델로 바로 가져오면 이게 모델이 너무 커져요. 주 파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맞춰주시면 됩니다.